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진심 쇼핑 싱싱보감의 아빠개미 보개미고요. 완고영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생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고민자의 그 사연이 있으셔서 그거를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스타벅스 3만원짜리 쿠폰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사연을 어디다 보내주시면 되냐면 위에 보시면 나와 있고 안내가 되어 있고 더보기란 그 이제 영상 보면 밑에 쪽에 글귀가 있어요. 거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간단한 것들 쿠폰 받으실 핸드폰 번호나 닉네임 이런 것들 넣으시고 익명으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벼운 것이든 긴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한 4줄 이상만 좀 보내주시면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나 따봉 이런 것들 많이 받은 그 댓글들 3분씩 그 영상별로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어떤 분인지 피디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왔어요. 왔어. 땡동. 사연 왔어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여러분. 저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50대시네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외아들로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빌라에 사는데 어머니께서는 바로 옆 호수에 사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네요. 그 덕분에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까움이 때로는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유롭게 제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현관문을 24시간 잠궈놓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 도둑이 있는데. 밤 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오가시면서 저희 사생활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새벽 3, 4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하시는데 그로 인해 잠을 자주 깨곤 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가끔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본인 판단대로 버리시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아, 그래?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정신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때로는 저희 일상생활과 건강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남인데요. 오죽하면 전 부인이 우리가 이혼하는 80% 이상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결혼생활 중에도 와이프 혼자 있을 때 불쑥불쑥 말도 없이 찾아오시고 본인 마음대로 하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세대에 어머니가 교육받아 왔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자식의 일을 본인이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한두 번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제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고 서운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너무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저희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모시면서도 저희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어렵습니다. 일단 옆에 호수라면 그치. 101동이면 102동인가? 102동 정도가 아니라 101호, 102호죠. 같은 동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은 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면 빌라라 그러지 않았어? 그치, 빌라라도 옆 호수니까 제가 이제 202호면 203호 사시는 바로 거죠. 옆집이네. 그러니까 터도 되는 정도. 왜 집을 그렇게 얻으셨지? 그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50대 남성분께서 사실 찬스들이 좀 있었을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본인은 좀 노력을 하셨다고는 지금 얘기를 주시기는 하는데 어머니랑 대화를 시도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혼자는 살고 싶은데 엄마가 서운해 하시니까 챙겨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는 싶은데 독립할 수는 없고 약간 요런 느낌이신데 근데 왜 그것도 나는 궁금한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으셨나? 처음에?
왜냐면은 그치,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 중간에 이혼을 하시고 오신 건가? 근데 이제 와이프가 있었을 때도 불쑥불쑥 오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치. 이렇게 비슷하게 살았을 왜냐면 수도- 여포수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아닌가? 그것까지는 지금 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갑자기 할 말이 없어. 어, 아니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 왜냐면은 제가 딱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 이제 어쨌든 고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도 저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사실 딱히 어머니께서 80세인데 만약에 정정하시다면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정하지 않으시고 밥을 항상 차려 주실 정도로 그래야 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그냥 살아야 된다. 왜냐면은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처음부터 잘못했다. 전부터 잘못했다. 네, 그게 애초에 결혼할 옆집을 때. 살아서가 아니라 옆집을 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좀 있죠. 영향이 있는데 사실 옆집에 살 것 같았으면은 어머니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다 독립되는 건데 독립하는 건데 어머니는 내 아들 외아들 되게 소중하고 귀하고 또 사실 어머니가 8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아들은 아들이거든요. 그치. 50이 되고 아들이 60이 돼도 그치. 그냥 나한테는 애인 애기예요. 거지. 아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들어왔으면 그거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그치. 경제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그 전 부인 이제 이혼을 하는 그거 과정이나 어떤 것도 다 이런 일 때문에도 80%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 결단을 내렸어야 맞아. 됐다는 거죠. 결단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유리할 때는 같이 하다가 좀 나한테 뭔 건들다 싶으면 도망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혼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지키셨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모르겠어. 어머님이 돈을 대주시는지 아니면 뭔가 집을 해주신 건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어머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독립해서 남자가 성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사실 결단을 내려서 지켜야만 했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본인이 지금 삶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하시면 사실 이대로 또 불만이 생길 때도 감내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올고지 오니까 이제 이것도 또 싫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연자분이 저한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결단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형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가장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너무 어머니가 지금 80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어머니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쨌든 일을 하신다면은 일을 하고 뭘 하시면은 새벽 3시에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확실하게 어머님이 섭섭해 하실 수 있죠. 안 그랬던 아들이 그치.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섭섭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어머님이 지금 80이신데 100살까지 사실 수도 있고 뭐 5년을 더 사실 수도 있고 10년을 더 사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연자분은 아직 50 정도신데 지금 사실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혼도 그쵸. 하시고 뭐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좀 부모님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챙겨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야죠.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고 불행하면은 그치.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싫어질 수 있어요. 그치. 지금 약간 벌써 증상이,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싫어지시려고 아니야, 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느낌인데. 하고 다 이제 잘 지내고는 싶은데, 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든다는 건 이제 너무 힘든 거거든. 그치, 너무 힘드신 질리고 거지. 너무 힘드는데 어머니께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전화, 그다음에 뭐 문자 이런 것들은 어머님이 좀 상처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또 하실 수 있어. 왜냐면 이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치. 얘기해도 또 해. 나는 여기서 그거를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게 있냐면 새벽 3, 4시에 뭘로 전화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핸드폰. 그러니까 그 수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들이 별거 뭔가 아니잖아.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못 챙겨 뭐 치워야 될 걸 안 치우고 뭘 해야 될 걸 안 해.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3, 4시에 뭐 뭘 안 껐어, TV를 안 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한 건지 그 연락의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아드님께서는 별 일이 아닌데 하신다.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거면 형수님 말씀처럼 그냥 딱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진짜 뭔가 자꾸 아들이 실수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실수해도 나는 3, 4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예를 그러면 들어 다음날 아침에 얘기를 하셔야지. 뭐 예를 들어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잔다던가. 그런 거는 별일이 아닌 거 아니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머님도 왜 자꾸 나한테 들락날락 거리고 왜 자꾸 뭔가를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 근원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러는지? 왜냐면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다 독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딱 해도 그냥 지가 할 일 잘하는 애야. 그러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해도 자꾸 서툴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신경 쓰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체크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연자 분이 과연 내가 지금 내 생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에서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나라고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금 이제 힘드니까 뭐 감성적으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꾸 걱정이 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건지 그 포인트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몰라. 그냥 이게 너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결혼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있어서 다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치. 처음부터 너무 잘못돼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어머니께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도 아마 그 어머니가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정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그렇지 이런 일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도 처음에 그러시다가 이제 잊어버리세요. 또 그래. 그치. 그래 더 화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80이시고 옆에 또 붙어 계시고 결혼 생활 했을 때도 그런 말을 못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좀 투정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어쨌든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돼.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면 그치, 끝까지 그냥 안 이렇게 하든지. 끝까지 본인이 힘들게 사셔야 되는 거고, 자유가 없이. 그런데 만약에 막 그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머니한테 상처 주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치. 그거는 요구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화를 너무 계속 똑같이 하시고 하면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아차 싶어가지고 좀 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치.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둑도 있고. 아이들이 없나 근데?
아이들이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 아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하셔도 당연히 왜 우리가 같은 집에 살아도 애들 중고등학교 돼도 똑똑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부분이라 그러면 약간 거처를 좀 옮기시는 것도 멀지 않은. 그래요. 난 그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뭔가 변화를 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독립적이라는 거를 어머님한테도 메시지를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결단이 서신다 그러면 근데 밥을 차려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멀지 않더라도 그래도 왜냐면 우리 피디님네도 부모님네랑 멀진 않지만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옆동이에요? 원래 옆동 살았다가 지금은 한 3km 정도, 3-4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물어봐야지.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제 밥을 매일 차려줘야 돼. 예를 들면 챙겨드려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차려드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파서 그러시는지 네, 뭐 그냥 있으면은, 효를 네. 어, 근데 본인이 그냥 너무 효자라서 챙겨드리는 거면 그치. 뭐 효도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치. 만약에 어머님이 혼자 드실 수 있는 상황, 근데 80대 노모라고 하면 나이가 사실 조금 있긴 있으니까. 근데 요새 80대 할머니들 보면은 엄청 정정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저희 할머니도 지금 80대시거든요. 근데 혼자 해서 근데 잘 건강하지 드시고. 않으실 수도 있고. 그치. 건강이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설거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요양병원 같은 데도 괜찮긴 하거든요. 오히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맨날 잔소리해야 되는 아들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지금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가 90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요양병원을 사실 가셨었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즐거워하셨어. 요양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한글 공부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 저도 같이 참가해서. 근데 어머니가 안 가시려고 하실 수 있죠.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외아들인데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 내가 볼 때는 효자셔요. 맞아. 왜냐면은 이제 그 전부인이 우리가 이혼하는 80% 이상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싸운 거거든요. 그치, 많이 굉장히 둘의 문제가 20%였다면 부모님 때문에 80%였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잘라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따로 떨어져 살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머님의 개입을 당연히 본인이 막으셨어야 됐고 그치. 그리고 사실 와이프들은 결국은 그 남편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시부모님을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사랑했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결혼했으면은 그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호해주고 서로 마찬가지지만 근데 너무 그게 도가 지나시니까 그렇게 한 거 뭔가 일이 아주 크게 그치. 있었던 거죠. 맞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못하였는데 지금 이 효자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솔루션대로?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결정을 둘 중에 하나 아까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동안 선택하셨으니까 왜냐면 80 정도 되시면 사실 그 시간들이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나고 나 보면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 이렇게 보필해드리는 게 좋은 방향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개인이고 막 독립적이고 이제 나도 나 스스로 좀 개인 인생을 찾아야겠어. 그럼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혔어. 그럼 그 친구한테 나 이것 때문에 나 여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주먹 다짐도 해볼 때도 두 있는 번, 세 번 거고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의 관계에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어머님과의 효도 있지만 본인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같은 여포스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챙겨 드릴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그리고 문만 잠가주세요. 문만 잠그셔도 되고 문만 잠궈도 사생활 불쑥불쑥은 아닐 거예요. 그치. 왜 그거를 못 열게 하냐 뭐 왜 잠그냐 하면 그건 얘기하셔야죠. 그땐 얘기하셔야. 그리고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그 말하고 예를 들면은 어머니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좀 처음에 어렵고 지금은 막 내가 막 상처 주는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나는 뭐 우리가 막 못되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치. 이제 잘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처음에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지금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제 이야기 안 들어주고 서운하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그치. 써주셨는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뭐 반항하는 한이 있더라도 50대가 반항한다는 게 웃긴 말이지만 정확하게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전달을 해서 서운하실 수 있는 시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얘기를 안 들어주셨. 그러니까 됐어 필요 없어 뭐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분들 나이에는 이제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요. 원래 남의 얘기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그치.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야. 원래 그 특징이야. 그치 맞아. 그래서 차라리 문 잠그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불효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머니 나 이제 못해요. 따끔하게 그냥 본인도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그리고 된다 불효자 아니고 그리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원래 그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섭섭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편 있죠. 그거는 그 반대편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난 쟤랑 너무 잘 맞고 나 쟤가 너무 좋고 쟤 막 100%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관계도 없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반대편이 다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치. 자기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늘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누가 손가락질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좀 그 나이 드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왜 문을 잠그냐,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그 나이 때 부모님이실 수 있고 그치.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이 괜찮고 온전해야지 막 상대편한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치. 어머니라고 해도 막 이기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맞춰드리지만 본인이 정말로 침해받고 싶지 않은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서 나도 보호하고 내 기분도 괜찮고 뭐 아이들이 있다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애들한테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지내려면 꼭 얘기하시고 문을 잠그세요. 우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은 문을 잠그세요. 문을 잠가서 열지 말고 만약에 전화해도 일단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좀 하시고 저 이제 문 잠글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왜냐면 또 아무 의도 없이 하면 또 119 올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사전에 얘기하시고 나서 액션들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고. 나는 이건 좀 걱정이 돼. 이 전화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3, 4시에 전화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노모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새벽에 아프실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섭섭한 마음에 너무 아픈데 새벽에 또 전화 안 하실까봐 좀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그치.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죠.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새벽에 잠이 깨니까 너무 힘들고 한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무음으로 해놓을 거다. 엄마가 전화해도 못 받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먼저 해 놓으시고 뭐 4시나 5시쯤부터는 알람이 되게 그치.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게 전화가 되게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전화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전화하면 그치. 엄마가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제가 전화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응급 상황일 때 내가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하고 맞아. 아픈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그래서 돼요.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고 서운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라고 하니까 아마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더 10번 말할 거를 뭐 2-3번밖에 못할 수도 얘기 안 할 있고. 수도 있는데 그냥 20번 말하세요. 진짜 그냥 맞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관계가 건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아니 근데 것 자식은 같아. 좀 그런 거 있잖아.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다 너무 하면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좋게 말하면은 엄마가 안 들어. 그래. 안 들으니까 맞아. 나중에 나 화내요. 그치. 내가 그거 싫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맞아. 싫다고 했는데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나도 나중에는 그치. 화를 내는 거지.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그때는 어떠냐? 말 그대로 섭섭하게 생각. 그치. 삐져. 근데 서운할 삐져, 수밖에 삐져. 없는데 그걸 무서워하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구데기 무서워 된장 안 담글 거예요? 장보통.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가 섭섭해하고 그를 삐지는 게 아니까 그치. 나도 기분은 사실 안 좋아요. 아. 나도 기분은 안 좋지만 반드시 거쳐야 그치.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거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돼. 맞아. 뭐 2개 다 할 수는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딱 2가지예요.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쭉 모시고 사시던지 본인 인생이 이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유를 얻어내시던지 뭐 옛날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시민혁명 너무 갔네. 우리나라도 넘어갔어. 그렇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피와 눈물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 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좋은 말이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각자 서 있는데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게 건강한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원할 때. 원할 때, 그러니까 필요하거나 원할 때.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러니까 이제 남녀 사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좀 기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각자 서 있고 필요할 때 손 내미는 관계로 생각을 하셔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고 저는 사실 부부 상담도 받아보지만 요새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이런 고민 같은 것도 아마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가도 할머니는 분명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야. 노모는. 그리고 그런 거 데려가서 들어도 안 지켜. 그치. 안 지키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정도의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 제도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점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맞아요. 그냥 첫 번째 미션은 그냥 문을 잠그세요. 잠궈. 첫 번째 미션은 문을 잠그고 두 번째는 우선 엄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이렇게 우선은 해놔요. 전화 무음으로 안 해놓더라도 우선은 해놓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보고. 그리고 왜냐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벽에 그렇게 깨니까 잠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꺼놓기로 했다.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뭐 아프시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음으로는 해놓지 말고 그치. 진짜 급할 때는 해야 되니까. 또 어떨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얘기해야죠. 이게 엄마가 쓸데없이 계속 아무 일도 안 거는 전화를 하면 정말로 엄마 아프시거나 필요할 때 제가 못 해드린다. 그치. 얘기를 하고 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셨는데 좀
선택, 결단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치.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나의 어떤 우유부단함? 사실은 그치. 이게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마음이 여리시던지. 그치, 맞아. 근데 나도 되게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좀 그래서 여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끌려다녔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가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터득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가족이든 아니든 10번 내가 잘해줘도 한 번 그치, 못해주면 실수 아니야. 그거를 기억해요. 그치.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내가 막 너무 막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아들이 되려고만 하지는 말고요. 맞아. 어느 정도 선만 지키시고 예의는 지키시되 나를 챙기세요. 본인의 행복 그리고 본인이 정말 불편하지 않은 정도 그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고 자랄 거고 또 이제 그치. 뭐 같이 살았을 때 그런 것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안 좋지. 그치, 맞아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우유부단함을 아마 사연자분도 오랫동안 네네. 갖고 사셨을 텐데 네. 한번 벗어나 보세요. 하면 별거 아니더라고. 저희 첫째도 저 어렸을 때랑 비슷하고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이 우유부단하고 말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하고 보면 별거 아니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어머님도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냥 겉도는 대화 말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것들을 항상 아들이고 항상 애기지 뭐. 그치.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강연에서 딱 들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걸 피해를 받고 못 버린대요. 어떻게라고 하는 그 세 글자를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와이프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래? 어떻게 너한테 친구한테 이래? 이 어떻게라는 거를 빼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고 그게 되게 보수적인 단어고 저는 그 어떻게라는 고지식한 그 느낌이. 그 거주식하기도 하고 그 되게 그 어떻게라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회적으로. 근데 그거를 버려보세요. 저는 그거를 좀 버렸어요. 이렇게 되네. 문장으로만 봐도 내가 네.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를 내가 엄마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바뀌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가 아니라 나 그럴 수 있어. 나 그래. 내가 정말로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건 그치. 아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떻게 이혼을 해? 이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막 나는 그러더라고.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치. 마음도 다 근육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맞아.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이 보는 시선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본인 인생이 사실 너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인기 있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할 때도 많아요. 근데 배려는 해야지. 그치, 배려는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되는데 나도 지 멋대로 하는 사람도 진짜 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려하는 선을 사람도 넘지 있고.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왜 있잖아. 아까 그 말했던 막 그냥 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친구 없어. 그래요, 없지. 다 튕겨서 나가. 근데 배려, 어느 정도의 배려. 그것도 선을 넘어보기도 하고 안 넘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하면서 그치.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아니네 라고 그쵸. 연습도 필요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데 새 출발하셔야죠. 갑자기? 50. 문을 벌떡벌떡 열면 어떡해. 그래. 아니야. 어떡해.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 그리고 만나야지. 어. 만나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사 그건 좀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우선 문을 잠그라고. 문부터 잠그고 문 잠그는데 당장 안 엄마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엄마가 계속 그러면 계속 못 살게 하면은 그땐 조금 생각해 보셔야지. 진짜. 왜냐면- 그러다 안 되면 가출 한번 하세요. 엄마 어머, 쓰러져. 50대 가출. 큰일 나 쓰러져. 네 아무튼 네. 어머니를 제가 만나볼게요. 솔루션. 아니 잘 얘기할 수 어머님이랑 있어. 한번 여기를 오셔도 됩니다. 우리도 한번 어머님이 어떤 아니 생각을 갖고 어머니한테 있는지. 우리 머리끄장이 큰일 네, 나. 잡히면서 여기 한번. 다 빠져. 너 이제 뭐 잠깐만. 이거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한번 만나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어머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사연자분의 얘기 말고 어머님이 사연을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이 보는 50대, 우리 아들. 50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럴 말도 수도 지질이 있어. 안 듣고 맨날 사고 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새벽 3, 4시에 전화를 하게 합니다. 아니야. 이럴 수도 그래도 있는 그건 거니까. 아니야. 뭐 어쨌거나. 아무튼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럼 요 정도로 솔루션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문을 우선 잠가요. 잠그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생. 빠생.